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던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10년 전에 적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러일 전쟁의 승자는 일본입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던 나라의 권력, 즉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오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알고 싶죠? 아니,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따라가세요. 아이고, 날씨도 영 안 좋은 게 그냥 을씨년스러워가지고. 을씨년스럽다가 뭐냐고? 을사년 같다고, 을사년. 예? 을사년 1905년. 그래. 아이고, 일단 누르고. 1905년에 좀 끔찍한 일들이 좀 있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 날씨도 좀 이렇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엔 가봐야겠어. 마음도 단단히 먹고 먹을 것도 단단히 먹고. 따라와. 뭐야 싸움 난 거야? 결투야? 그럼 내가 해설을 해야지. 네, 지금 덩치 큰 러시아 그리고 왜소한 일본이 동아시아를 사이에 두고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링 밖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또 구경을 하고 있고요. 저 담장은 적나라고만.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 말씀드리는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보자. 우와, 이 덩치 큰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승자가 일본이 이겼어. 일본이! 이럴 수가. 그렇습니다. 이 러일 전쟁의 승리는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이 모두들 작은 나라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일본이 이기게 됐지요. 자, 이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이 서구의 이 열강들은 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에게 가져가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가져가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리 대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한제국을 지배해도 된다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대한제국도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와 국제조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알았으면 여기 이 조약에 서명하시오.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정신이 어떻게 나갔나? 아이고, 이봐요. 여기 서명하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라고. 아이고, 정신 차려. 물 좀 먹어. 지금 이 궁궐 밖에 일본 헌병 수십 명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우리가 살려면 서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맙소사.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자기가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 안 돼!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게 합니다. 자,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는데요. 때문에 이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후 일본은 통감부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종은 끝까지 이 조약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종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서명을 한 5명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자,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데 찬성한 5명 누굴까요?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그다음 이근택, 박재순이 있습니다. 자, 을사년에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적이다. 5명의 적.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이거 무효야 무효. 첫째,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야 이 고종 황제의 서명이 없어요. 아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의 서명도 없는 조약이 이게 말이 되는가? 둘째, 여기 보니까 이 박재순의 도장은 있네 그랴. 이 박재순이 누구야? 외부 대신이란 말이지. 아니 외부 대신이 이런데 도장 찍었다고 이게 무효, 이게 효력이 있어 이게. 게다가 아니 고종 황제가 박재순에게 나 대신 이 도장을 찍으시오 이렇게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 무효야 무효. 세 번째, 이 조약이라는 건 말이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면서 이렇게 조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이 강제로 헌병 쫙 깔아놓고 총칼로 이렇게 들이민 다음에 억지로 자기네들 쓰고 자기네들이 억지로 강제로 이 조약한 거잖아. 이거는 늑약이야 늑약. 무효야 무효. 을사늑약은 무효야. 이 대한제국은 일본하고 합법적으로 조약을 맺은 게 아니야.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소식은 전국을 들끓게 합니다. 이 언론인 장지연은 말이죠.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황성신문에 싣습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지요.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위협에 못 이겨 놀랍게도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2천만 국민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만들었도다. 원통하고도 분하도다. 동포여, 동포여. 이렇게 글로 을사늑약에 저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써 을사늑약에 저항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종을 호위했던 민영화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유서를 통해서 일본에 저항할 것을 부탁하고 자결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결하면서 흘린 피가 있던 곳에 빨간색 대나무가 자랐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혈죽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밖에 어떤 저항들이 있었을까요? 자, 나철과 오기오 등은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한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했고요.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 반대하는 뜻을 표시했답니다. 을사늑약에 저항하면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을사늑약을 두고 볼 수만은 없네. 사람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야겠네. 저도 스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익현은 74세 나이에 제자와 함께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80여 명에 불과하던 의병은 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죠. 우리 의병은 일본 왜적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울 뿐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은 원치 않는다. 결국 최익현은 쓰시마 섬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적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이 주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며 단식 농성을 하다가 대마도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한편 태백산맥 근처에서는 신돌석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부분 의병대장은 양반들이었지만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대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응? 지금 무엇이 지나갔지? 호랑인가? 신돌석은 산을 넘을 때 날아다니는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워서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 또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투 기술로 일본군도 벌벌 떨게 만들었고 그 수가 한때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백성들과 양반들의 호응을 크게 얻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의병을 일으켰던 양반 최익현, 일본군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평민 출신의 의병대장 신돌섭. 자, 신분과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선조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말이지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에는 이 을사오족도 있는데 아유 나라를 팔아버린 거지. 하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고 일어났어. 아하, 이 평민도 양반도 을사늑약에 저항을 했는데 이 고종 황제께서도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지. 무엇을 하고 계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을사늑약은 불법으로 맺어졌고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만 해. 우리 고종 황제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지. 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기로 하셨어. 아무도 알면 안 돼. 비밀이야. 자, 그럼 거기 왜 보내셨을까? 거기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 그 회의가 무슨 회의냐? 이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으니까 거기에 특사를 짠 하고 보내는 거지. 그럼 그 특사가 누구냐? 3명이야, 3명. 자, 소개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소개합니다. 황제 폐하 이준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네. 나 대신 그곳에 가서 일본과의 조약은 불법이며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것, 그리고 결코 황제인 내가 인정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네, 황제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서 먼저 와 있던 이상설을 만납니다. 자, 이준과 이상설은 같이 만나서 이번엔 페테르부르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는 프랑스의 유학 경험이 있는 이휘종이 있었어요. 셋이 합친 거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고종 황제와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만방에 일본의 만행을 전합시다. 좋습니다. 다시 이들은 먼 여행을 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까지 이제 딱 왔지. 자, 이제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을사늑약의 불법임을 딱 알리고 그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저기가 회의장이야.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이미 우리 대일본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이 회의장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고 결국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에 이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분하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밖에서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알렸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파괴되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말이야. 이 아쉽게도 이 대한제국의 문제는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이준 말이죠. 그 원통함과 애통함 때문에 헤이그에서 그만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은 계속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이 고종이 자신들 몰래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위협하지요. 자, 여기에 친일파까지 가세해서 이 고종을 끝내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자, 이 고종의 아들 순종이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데요. 자, 일본은 이 순종 황제도 위협을 해서 강제로 또 어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말이죠, 비밀스러운 각서가 또 있었습니다. 이 비밀각서는 친일파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교환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대가 해산된다는 것은 일본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며 또 일본에게 대한제국을 맡기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지요. 곧 나라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 군대도 없는 나라라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잖아. 아이고.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이 해산 명령을 받은 대한제국의 군인들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싸우지 못한다면 의병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 그래서 이 의병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로구만요. 마침 우리 의병들은 무기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해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의병들과 합세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 전국 각지에 의병들의 활동 지역이 넓어질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훈련받은 체계적인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차 전투 기술이 향상이 되었죠. 자, 이런 점들은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던 고종과 헤이그의 득사들. 하지만은 이 일로 고종은 강제로 퇴위가 되었고 이 군대도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흩어진 군인들은 그래도 이 의병들과 합세를 해서 계속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지. 에휴, 이 대한제국이 폭풍 아래 등잔불 같아. 에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대한제국은 이제 항일 투쟁에 돌입하지요. 특히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 자를 만주 허얼빈에서 저격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음에 알아보죠. 또 가지요. 자, 거기에서 먼저 와 있던 이상설을 만납니다. 자, 이준과 이상설은 같이 만나서 이번엔 페테르부르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는 프랑스의 유학 경험이 있는 이휘종이 있었어요. 셋이 합친 거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고종 황제와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만방에 일본의 만행을 전합시다. 좋습니다. 다시 이들은 먼 여행을 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까지 이제 딱 왔지. 자, 이제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을사늑약의 불법임을 딱 알리고 그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저기가 회의장이야.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이미 우리 대일본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이 회의장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고 결국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에 이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분하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밖에서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알렸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파괴되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말이야. 이 아쉽게도 이 대한제국의 문제는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이준 말이죠. 그 원통함과 애통함 때문에 헤이그에서 그만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은 계속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이 고종이 자신들 몰래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고종을 위협하지요. 자, 여기에 친일파까지 가세해서 이 고종을 끝내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자, 이 고종의 아들 순종이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데요. 자, 일본은 이 순종 황제도 위협을 해서 강제로 또 어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말이죠. 예정이거든. 그 회의가 무슨 회의냐. 이 세계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으니까 거기에 특사를 짠 하고 보내는 거지. 그럼 그 특사가 누구냐? 3명이야, 3명. 자, 소개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소개합니다. 황제 폐하 이준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네. 나 대신 그곳에 가서 일본과의 조약은 불법이며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것, 그리고 결코 황제인 내가 인정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네, 황제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서 먼저 와 있던 이상설을 만납니다. 자, 이준과 이상설은 같이 만나서 이번엔 페테르부르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는 프랑스의 유학 경험이 있는 이휘종이 있었어요. 셋이 합친 거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고종 황제와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만방에 일본의 만행을 전합시다. 좋습니다. 다시 이들은 먼 여행을 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까지 이제 딱 왔지. 자, 이제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을사늑약의 불법임을 딱 알리고 그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저기가 회의장이야.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이미 우리 대일본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이 회의장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고 결국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에 이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분하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밖에서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알렸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파괴되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말이야. 게 없어요. 아니, 맙소사. 아니, 이런 일이 어딨나? 자기가 살겠다고 나라를 팔아? 안 돼!
1905년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게 합니다. 자, 이로써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는데요. 때문에 이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후 일본은 통감부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종은 끝까지 이 조약에 도장 찍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종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서명을 한 5명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자,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데 찬성한 5명 누굴까요?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그다음 이근택, 박재순이 있습니다. 자, 을사년에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적이다. 5명의 적.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이거 무효야 무효. 첫째,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야 이 고종 황제의 서명이 없어요. 아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의 서명도 없는 조약이 이게 말이 되는가? 둘째, 여기 보니까 이 박재순의 도장은 있네 그랴. 이 박재순이 누구야? 외부 대신이란 말이지. 아니 외부 대신이 이런데 도장 찍었다고 이게 무효, 이게 효력이 있어 이게. 게다가 아니 고종 황제가 박재순에게 나 대신 이 도장을 찍으시오 이렇게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 무효야 무효. 세 번째, 이 조약이라는 건 말이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면서 이렇게 조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이 강제로 헌병 쫙 깔아놓고 총칼로 이렇게 들이민 다음에 억지로 자기네들 쓰고 자기네들이 억지로 강제로 이 조약한 거잖아. 이거는 늑약이야 늑약. 무효야 무효. 을사늑약은 무효야. 이 대한제국은 일본하고 합법적으로 조약을 맺은 게 아니야.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 소식은 전국을 들끓게 합니다. 이 언론인 장지연은 말이죠. 이날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야, 이준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 나 대신 그곳에 가서 일본과의 조약은 불법이며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것, 그리고 결코 황제인 내가 인정한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게. 네, 황제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서 먼저 와 있던 이상설을 만납니다. 자, 이준과 이상설은 같이 만나서 이번엔 페테르부르크로 가지요. 자, 거기에는 프랑스의 유학 경험이 있는 이위종이 있었어요. 셋이 합친 거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반드시 고종 황제와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 만방에 일본의 만행을 전합시다. 좋습니다. 다시 이들은 먼 여행을 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 회의까지 이제 딱 왔지. 자, 이제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을사늑약의 불법임을 딱 알리고 그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자, 저기가 회의장이야.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이미 우리 대일본 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이 회의장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특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고 결국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에 이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지. 분하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장 밖에서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호소하고 알렸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하여 파괴되고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렇게 말이야. 이 아쉽게도 이 대한제국의 문제는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다뤄지질 않았습니다. 이준 말이죠. 그 원통함과 애통함 때문에 헤이그에서 그만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이상설, 이휘종 이분들은 계속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고종 행사를 하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 반대하는 뜻을 표시했답니다. 을사늑약에 저항하면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을사늑약을 두고 볼 수만은 없네. 사람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야겠네. 저도 스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익현은 74세 나이에 제자와 함께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80여 명에 불과하던 의병은 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죠. 우리 의병은 일본 왜적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싸울 뿐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은 원치 않는다. 결국 최익현은 쓰시마 섬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적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이 주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며 단식 농성을 하다가 대마도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한편 태백산맥 근처에서는 신돌석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부분 의병대장은 양반들이었지만 신돌석은 평민 출신 의병대장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응? 지금 무엇이 지나갔지? 호랑인가? 신돌석은 산을 넘을 때 날아다니는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워서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 또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투 기술로 일본군도 벌벌 떨게 만들었고 그 수가 한때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백성들과 양반들의 호응을 크게 얻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의병을 일으켰던 양반 최익현, 일본군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평민 출신의 의병대장 신돌석. 자, 신분과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선조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말이지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에는 이 을사오족도 있는데 아유 나라를 팔아버린 거지. 하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고 일어났어. 아하, 이 평민도 양반도 을사늑약에 저항을 했는데 이 고종 황제께서도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지 무엇을 하고 계실고 그 마음이 얼마나